스텝 2, 11번 또 다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허리도 펴고, 자, 몸도 움직이고, 그렇죠? 스텝 1에서 1 문제는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봤다면 스텝 2는 약간 좀 심화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겁먹지 마시고요. 차분히 잘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가시죠. 자, 어느 고속도로에서 허용된 자동차의 최고 속력과 최대 속력이 110과 70이래요. 예, 그런가 봐요. 근데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을 X라고 했을 때 자동차에 허용된 속력 범위는 부등식 예로 나타낼 수 있대요.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오케이. 얘는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가 이 스토리죠. 절대값 별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얘를 풀어낼 수 있다? 마이너스 A부터 별은 A까지 들어간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뜻이겠죠. 다시 식을 적어보면요. x-90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A가 그렇죠. x-90이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 작다라고 푸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90을 넘겨주면요. 90-A는 X가 90 더하기 A가 되는데 X의 아까 허용 범위를 우리 맨 처음에 봤었죠. 어디를 넘을 수 없다? 최고 속력이 11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110이고 그렇죠. 최대 속력은 얼마예요? 70이래요. 70. 그러니까 A는 얼마면 되죠? 그렇죠. 20이라고 해서 상수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한테 응용된 패턴의 문제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이거에 대한 공식을 니네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메모하시고 편안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도 나왔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죠. 근데 속도, 가속도에 관한 그런 위치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절대값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아하, 스텝 1에서 연습했었던 절대값 2개짜리 문제예요. 그렇죠? 되게 어려웠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쵸 또 가볼까요? 자, 우리는 절대값 문제를 풀기 전에 제일 먼저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만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에서의 그쵸 경계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를 각각 분리시켜서 식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스텝 1에서도 배웠습니다. 해볼까요? 자, x가 3보다 작을 때는 얘는 그쵸 대표적인 주자가 0이 있으니까 0 한번 넣어보세요. 음수죠? 그러니까 둘 다 음수로 풀려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얘가 m이 돼서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그럼 8-m은 2x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된다? 2분의 그렇죠? 8-m이란 걸 알 수 있죠. 현재 지금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은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잠깐 식을 정리한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x가 3보다 작은 값일 때는 x는 그렇죠? 이 값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여기일 때는 한번 정리해 볼까요? 3부터 5 사이일 때니까요. 양수 음수로 풀리겠네요. 조심할 거 양수는 풀어주지만 음수일 때 부호 반대로 해준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죠. 어떻게? 여기를 뭘로? 0x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2가 m이고 그렇죠. 얘는 이 상태로 잠깐 또 놔둬볼까요? 예, 그렇죠. 현재 0x는 2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m은 2보다 커야 된다는 거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해 볼까요? 5 이상일 때니까요. 양수니까 x-3, 예, x-5는 그쵸. 이렇게 풀어야겠죠. 그래서 2x가 8 플러스 m인데 그래서 그쵸. x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 2분의 8 더하기 m. 오케이. x는 얘보다 작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쵸. x가 존재해야 된대요.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식에서는 어때요? 이 값이 x가 존재하려면 그쵸? 이 값이 3보다 여기 있는 경계인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m이 여기서 그쵸? x가 존재하려면 여기는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려면 예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m은 2보다 항상 더 커야겠죠. 이거 하나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x가 존재하려면 그쵸? m이 2보다 큰 숫자만 하나만 있어도 3만 집어넣어도 얘를 항상 만족시키죠. 그래서 여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존재하려면 그쵸? 이 값이 뭐보다 더 크면 되나요? 우리 경계인 5 그쵸? 이 값이 5보다만 더 크면 존재하겠죠. 이렇게. 그럼 어디 식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니까 예, 이것들을 중에서 합집합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교집합이 아닙니다. 동시에 세 개 다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존재해도 되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이쪽으로 곱해주면요. 8-m은 6보다 작고 m하고 위치를 바꿔볼까요? 그럼 m은 2보다 크다. 그렇죠? 이거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이 2보다 크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 풀어주면 10
10은 8 더하기 m이니까 얘도 마찬가지. m은 2보다 크다. 그렇죠. 세 개가 모두 다 m이 2보다 크다고 했네요. 그래서 실제 저 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려면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m은 항상 어때요? 그렇죠. 2보다 크다라고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 풀 때 여기하고 여기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렇죠. m의 범위를 어떻게 구한다? 합집합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출처 시작부터 자체가 확실히 배반 사건, 그렇죠. 경계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합집합으로 하나만 만족해도 되기 때문에 합집합을 쓰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나름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m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까라고 고민하시는데 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절대값과 절대값에 관련된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서 절대값이 어떻게 풀릴 것이냐 확인을 해주시는데 그렇죠. 여기를 만족하는 m이 x가 존재한다는 범위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존재하든 여기서 존재하든 어디서 존재해도 상관이 없는데 셋 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m이 2보다 클 때 그렇죠? 존재할 수 있다고 나오죠. 실제로 얘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시면 훨씬 더 빨리 그래프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등식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프보다는 또 이렇게 일일이 식을 나열해서 푸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2번 보셨고요.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보시면 어떤 2차 함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두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y좌표가 3,9래요.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또 끌어왔네요. 그렇죠? 그럼 상황을 볼까요? 2차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란 그렇죠? 2x 마이너스 1이란 직선이 있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2x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볼게요.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y좌표가 x좌표는 현재 얼마인지 모르는데 y좌표가 여기가 3이고 얘가 9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면 우리 y좌표 알면 x좌표 구할 수 있겠죠? 얘가 3 나오려면 여기는 x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9 나오려면 x가 5가 돼야 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눈치채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2차 부등식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작대요. 얘는 다시 해석을 하면 이거죠. fx가 뭐보다 그죠 작다. 2x-1보다 작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해석이 중요하죠. 이 문제는 이렇게 놓고 0보다 작은 걸 푸는 게 아니라 얘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fx 그래프가 2x-1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얘의 답이겠죠. 어디입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렇죠.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2x-1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보라색으로 선생님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분필 보라색. 잘 구분되나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얘를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x값이죠. 그러니까 2부터 x는 어디 사이에? 5 사이라고 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래요. 그럼 정수 x는 3하고 4만 있네요. 이 두 개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7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근이라는 건 뭐다? 두 개의 교점. 그래서 크냐 작냐? 바로 작으면 아래 부분이죠. 크다고 그랬으면 바로 윗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흥분해야 되죠. 왜 흥분해야 되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미지수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나도 모르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왜? 가장 많이 낚이는 경우가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그때 가장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근데 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쉽게. 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전제는 깔고 있어야겠죠. 자, 근데 아무튼 흥분하셔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흥분하자. 자, 그럼 얘가 있는데 중근을 갔는데요. 끝났네. 2차 함수가 중근을 갔네. 판별식 0이다로 문제를 풀으라는 명령어죠. 근데 얘보다 0이 작은 실수 x값의 x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이 문제는 그렇죠. 문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하네요. 아주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바로 여기 표현 보세요. 자, 얘는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의 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봤으니까 어땠죠? 범위에서 범위였기 때문에 되게 많은 값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보세요. 범위인데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x 값을 구하래요. 실수. 그렇죠? 오케이. 아주 중요한 케이스예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어떤 케이스인지 이제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 때 한번 할게요. 일단 먼저 판별식 보시면 중근을 가질 때라고 그랬기 때문에 판별식 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죠. 얘가 일단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a 값을 줄을 것 같은데요.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24a가 0이 되고 그래서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24a는 0이고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눠볼까요? 그렇죠. a의 제곱 플러스 8a는 0이어서 a는 0과 a 플러스 8은 0이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8이고 a는 절대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전제에서 생각해냈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랬을 때 다시 여기다 if 시켰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0보다 작은 그쵸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봤더니 x 마이너스 얼마예요? 4의 제곱이죠. 어떤 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일 수는 없죠. 근데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이 존재하죠. x는 얼마다? 4. 오케이 이러겠죠. 그래서 x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답이 4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되게 그쵸 되게 뭐랄까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하나만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쵸 a가 양수이고 그쵸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d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있는데 ax 제곱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 등호일 때죠. 그쵸 중군일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는 언제입니까? 그림 그려봤더니 a가 양수고 d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나는 그림을 선생님이 제가 알파라고 했을 때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0보다 같은 부분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x는 알파라고 답을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죠?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영역이 아닌 어떠한 하나의 값이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또 보죠. 우리 아까 배웠던 스토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배웠었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예, 어떤 별이 있을 때 별이 그렇죠? 어떤 수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풀자? 별이 마이너스 a와 그렇죠? 어디 사이에 있다? A 사이에 있다라고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덩어리 x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가 12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그렇죠? 마이너스 12하고 12 사이에 있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 풀어주면 먼저 얘 풀어주고 얘 풀어줘야 되니까 식 정리해 볼까요? 얘 이쪽으로 넘어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7 얘가 0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이죠. 0보다 작고 그렇죠. 두 개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또 해볼까요? 그럼 얘는 인수 자체가 안 되죠. 그럼 근해 공식으로 일단 답을 구해볼까요? 짝수니까 a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죠. b제곱 그러니까 9제곱 마이너스 ac인데 그렇죠. 이게 허근이기 때문에 아예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풀 필요 없으시고 무조건 만족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 물론 근을 구해서 허근도 나오기도 하지만 얘는 x-3의 제곱에 플러스 6이잖아요. 얘도 양수인데 더군다나 거기다 6까지 더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만족하죠. 어떤 수를 집어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x의 범위가 나오진 않고요. 얘 보시면 x-7 x 더하기 1은 0보다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x는 7까지 이렇게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 x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값이 답이 되고 그렇죠. 얘에서 얘를 어디 빼볼까요? 얘에서 얘를 뺐더니 7에서 얘 빼고 1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9개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이제 16번 문제로 가죠. 자, 16번 문제는 그래프로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스토리이기도 하네요. 근데 얼른 눈치채시면요. 자, fx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fx 해가 이렇게 됐대요. 아하.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별표를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서술형이 반드시 나옵니다. 제 손목 걸어도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0보다 크답니다.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일반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큰 거보다는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라고 해서 답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어허라 사이로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fx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최고차항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고 얘하고 얘를 경계 조건으로 갖는 근이 나왔다는 것은
x 플러스 2하고 얘 때문에 x 마이너스 1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무슨 수다? 그렇죠.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두 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fx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인데 경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2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1이 있으려면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최고창 a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f의 x 대신에 3 마이너스 x가 다 돼 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a에 x 대신에 3 마이너스 x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예,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오케이. 정리해 봤더니 3에 얘는 5 마이너스 x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2 마이너스 x네요. 그렇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우리는 어디 여기가 a가 그렇죠? 왜 a지? a죠? 이렇게. 그럼 얘는 다시 a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얘만 있으면은 이렇게 풀어 주니까 4인데 a가 음수죠. a가 음수니까 우리는 얘를 어때요? x는 5보다 5 이상, x는 2 이하. 이렇게 날개로 풀어야겠죠. 그래서 부등식 얘의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해는 바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a가 뭐니까 음수니까 뒤집어진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계열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바로 날개 부분, 우리가 양쪽 사이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바로 출제 선생님들이 이걸 볼 수 있냐 없냐예요. 최고창 a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7번으로 또 가죠. 자, 17번도 나름 중요한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17번도 별표가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보죠. 연립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제하고 제식이 이렇게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공통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소리죠. 어떻게든 공통된 영역을 만들지 않도록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단 K는 양수에서만 신경 써라라고 나와 있죠. 먼저 이 부등식 풀어보면 x-3, x-2로 풀리죠. 아니죠. 5니까 2라고 5로 풀어야겠죠. 예, 그래야 제 나오니까 여기서 1부터 x는 5 사이의 범위이고 자, 얘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돼버리면 여기에 적용시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 될 거야. 먼저 얘부터 우리 조절해 볼까요? 얘는 2k에 그쵸 마이너스 3 그쵸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일단 마이너스로 적어놓고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0인 플러스로 쓰시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 3 오케이 됐네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일단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쪼개야 되는데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3k니까 마이너스 풀어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하나 나올 거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나올 거고 얘가 0보다 크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한 근이 2k 플러스 3이고 또 다른 거는 k 마이너스 2인데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훨씬 더 큰 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x가 어디 2k 더하기 3보다는 크고 x가 그렇죠 k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고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5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 1부터 5가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가 겹치지 않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얘가 겹치지 않아야 해가 없는 거니까 2k 플러스 3이 여기 있거나 그렇죠. 얘하고 얘가 겹쳐도 상관없죠. 겹쳐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니까 최대한 2k 플러스 3은 그렇죠. 5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겹치는 부분은 없죠.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최대한 그렇죠. 여기 있어도 되겠죠. k-2가 그죠. k-2가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k는 해가 없어야 되니까 3, 그다음에 얘는 넘어주면 2고 1보다 크다. 그렇죠. k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답은 얼마다? 1부터 k는 3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통 영역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분리시켜서 하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키포인트는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 보통 반드시 여기가 어떻게 된다? 인수분해 되고 또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 돼서 반드시 이런 꼴로 나타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니까요. 나름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이 문제 17번이 가장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많이 어렵죠? 그 다음에
등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팁은 어떤 거냐면 일단 처음부터 무조건 등호를 붙이지 말고요. 일단 부등식을 먼저 물론 2k 더하기 3이 5보다 큰 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혹시라도 같을 때 어떻게 되냐.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얘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부등호 먼저 해놓고 등호가 돼 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해서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얘를 한번 넣어서 겹쳤을 때 공통된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 연립부등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와 되게 복잡하네요. 저도 그냥 얘는 그냥 그래도 서술형에 잘 나오겠죠. 그동안에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 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식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값에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 해 중에서 정수 개수를 구하랍니다. 식 정리해서 또 풀어주셔야죠. 봅시다. 첫 번째 얘 정리해 주시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자,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돼서 얘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x는 어디 사이? 6 사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직선을 보자고 그랬죠? 0이고 2.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경계가 어떻게 된다? 여기일 때 나눠서 문제를 푼다고 그랬죠? 자, 0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8보다 작고 그럼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우린 얘 이쪽으로 넘겨주면 2x.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얘가 답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자, 얘일 때 0하고 2 사이죠. 그럼 얘는 얘는 양수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니까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8보다 작은데 얘는 0x는 6보다 작고 얘는 모두 만족시키죠. 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0 곱하기 x가 6보다 작은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가 전부 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x가 2가 자동으로 답이 되고 너도 답. 그다음에 세 번째. 이때 x가 2보다 크면 양수니까 x 마이너스 2가 8보다 크다. 2x가 10 이하고 x는 얼마? 5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기존 범위가 2 이상이기 때문에 오케이. 얘가 또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일단 두 번째 부등식은 얘 합집합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x는 5까지네요. 그러면 바로 얘하고 얘의 그쵸? 이제 중복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딜까요? 그죠? 마이너스 2부터 x는 그쵸? 5 이하까지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죠. 답은 7 되겠습니다. 그렇죠? 18번 문제는 여러 가지가 그동안 배웠던 따로따로 계산했던 문제를 한꺼번에 모아놨네요.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죠. 1타 2피라고 하죠. 한 문제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서도 아주 좋은 문제고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어렵겠지만 뭐 이 정도 문제야 그쵸? 이제 절대 개념을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뭐 웃으면서 푸셔야겠죠. 그렇죠? 또 다시 기억할게.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해석 수직선을 적어놓고 x가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어떻게 풀릴 것이냐를 조목조목 따져서 나열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얘는 우리가 예전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과 그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배웠던 근해 분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비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해 분리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먼저 또 긴장. 그쵸? 최고차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어떡하자? 일단은 흥분하자. 근데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흥분하자. 왜? 일단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K는 당연히 0은 아니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영향이 없지만, 그렇죠? 아주 19번 문제에서처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어떡하자? 최고차항이 미지수일 때는 일단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또 다른 근은 2와 3 사이에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K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아래로 볼록인데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또 다른 거는 2와 3 사이에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되겠죠. 어떻게 풀어보시면 된다? 이 식 fx가 k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무슨 수? 양수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즉 f의 마이너스 1은 양수. 1 집어넣으면 무슨 수? 그렇죠? 음수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2 집어넣으면 무슨 수? 음수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무슨 수? 양수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1, 2, 3을 집어넣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단순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까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도 우리 같이. 왜 혼자 하라고 하면 또 안 하죠? 자, 같이 해볼까요? 먼저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디? k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플러스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0보다 커야겠죠? 첫 번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k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1일 때 음수니까 1 집어넣어 볼까요?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음수냐? 예, k가 없어지고 맞네요? 예, 그냥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 2 집어넣었더니 4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2k가 6보다 작다. 따라서 k는 3보다 작다. 오케이, 이것도 경계가 나왔고요. 3 집어넣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9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겠죠. 그럼 6k가 8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얼마? 3분의 4보다 커야 되죠. k가 3분의 4보다 커야 되니까 이제 얘하고 얘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4부터 k는 어디까지다? 예, 3까지다 라고 해서 k 값의 범위가 쫙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렇죠? 근의 분리 어떤 근이 어디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 준 것들이 양수냐 음수냐로 해서 여기서 나온 이유는 바로 이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집어넣어서 확인하시면 되고 19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의 분리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20번 갈까요? 자, 스텝 2. 자, 조금만 참으세요. 스텝 2 풀고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또 스텝 3 공부하죠. 스텝 3도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조금만 참으세요. 잘 버텨왔네요. 이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고 그렇죠? 자, 20번 또 볼까요? 두 이차 함수가 있는데 저 이차 함수 fx하고 gx가 저렇게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대요. 그럼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요.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얘 그래프 그리고요. 얘 그래프 그려가지고요. 그렇죠? 얘가 얘보다 항상 성립하기 위한 a를 구하면 돼요 라고 하는데 얘는요. 얘 그래프 따로 그려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요. 얘를 넘겨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fx-gx를 0 이상으로 해서 얘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일단 식을 적어 놓고 볼까요? fx가 얼마냐면 x의 제곱 더하기 2x-2인데 얘가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랍니다. 자,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자, 넘겨볼까요? 2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항상 이 식이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죠?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차는 이미 양수로 확보됐으니까 땡큐고 자, x축이 있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려면 얘 식을 뭘 확인해야 되는가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판별식 써볼까요? 2-a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 a 8 곱해줄게요. 미리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떠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얘 풀어주면 되는데 그쵸.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서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정리했더니 a 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20인가요? 20이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요? 2하고 4, 5. 인수분해가 근해 공식 이용해야겠다. 그쵸? 어디 우리 계산이 어디 틀렸나 보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의 제곱. 찾았어요. 아이고, 여기서 틀렸네. 이미 여러분 쓸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이 있었죠. 선생님 틀렸는데요 하셨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렇게 항상 왜냐하면 어떻게 눈치챘는지 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답이 나오기 쉽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근해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 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봤더니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중간에 계산이 틀렸다는 걸 알고 얼른 다시 또 확인하시면 되죠.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막 또 컴퓨터 누르면서 선생님 틀렸는데 또 미리 생각을 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알아서 자 적었더니 이렇게 되고 플러스 a죠. 그럼 다시 얘를 넘겨주면 여기가 이제 어디 2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럼 판별식 여기서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살짝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여기 얘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가 나올 것이고 얘는 8a 더하기 20이죠. 16이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고 정리했더니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20은 0. 아하, 이제 알겠죠. 2하고 10이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 a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0보다 작다.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부터 a는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해서 a의 범위를 구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답이 나와야 보통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는 범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시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막 분수 형태라든지 이상한 형태로 나오면 일단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서술형 시험 문제를 내실 때는 채점하기 편하게 그렇죠?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문제를 더 선호하시지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막 분수가 나와 있거나 그런 문제는 잘 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번 문제 풀면서 저도 실수를 범했지만 바로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테크닉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텝 2까지 일단 풀었고 이제 스텝 3로 가야 되죠. 스텝 3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무조건 연이어서 보지 마시고 좀 쉬었다 오세요.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우리가 스텝 3에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